반대가 더 많습니다. 당 안에서도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뜻 복당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질문부터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대 수치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그거는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돌아가는 방향은 뭐 절차만 남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반대는 많은데 본인은 절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그런데 보수 전략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동혁 극우 음모론 세력과 국민의힘이 같은 지붕 위에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당은 한동훈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필요해서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복당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한동훈이 문을 두드려서 열리거나 당이 문을 열고 그를 불러들이거나 지금 여론은 첫 번째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려는 건 두 번째입니다. 당이 그를 부를 수밖에 없어지는 그 구조입니다. 먼저 반대편 얘기부터 정직하게 깔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복당이 국민의힘 쇄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7%로 나왔습니다. 보수층에서도 부정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당내 원내대표 후보들도 최소 1년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복당은 분명 순탄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조사를 두고는 질문 설계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게다가 이 숫자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사진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지된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그 영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복당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보수 원로 조갑재와 전략가 신지호는 여기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저는 저 6.3 선거 이후에 뭐 최근까지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예.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자발적 변방화다. 아, 자발적 변방화. 예. 예. 누가 뭐 등 떠밀고 어허. 누가 권유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1야당 대표로 집권 수권 정당이라면은 민심의 중앙값을 보고 다수 국민의 그 지지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 끄트머리 가상자를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자발적 변방화의 길이고 이거는 집권 포기고 자발적 변방화, 스스로 구석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갑재는 이 체제가 오래 못 간다고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동혁 극우 음모론 세력과 국민의힘이 같은 지붕 위에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래. 한 2년 뒤, 1년은 모르지만 2년 가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2년 후면 이제 거의 총선이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게 여기가 시기긴 나가야 한데. 돼요. 예.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그쪽에서 딴 살림 차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알겠습니다. 정책을 개발해야지. 예. 여기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급소입니다. 문제를 다들 아는데 손쓸 용기가 없어 멈춰 있는 상태. 조갑재는 이걸 대드락, 교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풀리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교착을 풀 방아쇠로 두 사람은 같은 날짜를 지목합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왜 상대당 행사가 국민의힘의 방아쇠가 될까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여간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 새 단장하고 뭔가 심기일전해서 뭐 으쌰으쌰 할 거예요. 예. 으쌰으쌰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뭐 좀비 대표가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 뭐 그냥 뒷짐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아마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또 내부로부터 좀 그 기운이 쫙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대는 새 얼굴로 단장하고 뛰는데 우리는 멈춰 있다. 그 대비가 선명해지는 순간 당내에서 위기감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채널A 패널도 같은 구조를 짚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분열되냐 아니면 통합되냐 상당히 자중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수 정당도 여기에 맞춰서 춤을 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판을 흔들면 국민의힘도 따라 움직인다. 정치는 진공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수에 반응합니다. 그럼 그 압력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체제가 흔들리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인가? 여기서 전략자산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전략자선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만큼 잘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한동훈이 나와라 나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나올 것 같이 하다가 꼬리 내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없애려는 사람, 토론에 아무도 못 나서게 만드는 사람, 그 자체가 정치적 화력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떤가? 조갑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노선 투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야 될 국민의힘은 재생 능력이 없다. 이래 되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그 처지나 역할도 앞으로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됩니다. 예. 스스로 재생하지 못하는 당, 그 자리를 채울 화력은 결국 밖에 나가 있는 그 사람뿐입니다. 당이 다시 싸우려면 그 화력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게 전략자산론입니다.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자산. 물론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 반론도 정직하게 다루겠습니다. 채널A의 한 패널은 오히려 지금 안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헤게모니에서 국민의힘 리더십에서 아예 나 한동훈 쓰기 싫다. 전략자산인 것 같긴 한데 난 저런 전략자산 쓰기 싫다.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당이 문을 안 열면 아무리 전략자산이라도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무소속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자기가 할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1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무소속 의원 혼자서 다 해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얻으면 그게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큰 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라. 그런데 바로 이 반론이 역설적으로 필연을 완성합니다. 왜냐고요?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이겁니다. 당이 아쉬워서 부를 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결국 당이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방향을 한 사람이 미리 정해뒀습니다. 당사자 한동훈입니다. 그는 이미 복당을 가정이 아니라 절차로 규정했습니다. 네, 제가 지명됐을 때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돌아가고 싶으셔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제가 돌아가는 방향은 뭐 절차만 남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뭐 일부 장동혁 당권파 같은 분들, 그분들이 당연히 제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행태가 이미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올지 말지가 아니라 돌아가는 절차. 질문의 층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심과 민심의 관계도 짚었습니다. 당심에 자신 있으면 재심 투표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얘기 있었다가 지금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동혁 그 당권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당의 평가는 끝났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심 같은 걸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당심은 결국 민심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 같은 국민의 평가를 앞두고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게 오늘의 두 번째 급소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당심조차 결국 민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토 세력이 많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당내에 아주 분명하게 한동훈에 대한 비토 세력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비토 세력을 향해서 함께 끌어안고 포용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그걸 하고 있고 다만 그건 어떤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정말 어렵고 불안하고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제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입장들이 바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거 자연스럽게 했다고 보고요.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줄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합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을 진행하던 KBS 앵커조차 흐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흐름상 장 대표 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복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한동훈을 응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게 파고든 인터뷰였습니다. 그런 진행자조차 대화가 끝날 무렵엔 복당은 이루어질 흐름으로 전제하고 물었습니다. 반대 여론을 딛고도 이야기의 방향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연이 개인의 복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 합당이 한 세트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치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합당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윤석열 정치 청산의 기본 조건이다. 한동훈 복당, 이준석 합당. 아하. 이 문제는. 근데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과의 합당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지면 전 제일 좋다라고 봐요.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보수 재편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목표는 이미 한동훈이 못 박아뒀습니다. 보수 재건. 그리고 보수 재건의 배보수 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엄 등으로 인해서 잃었던 말할 자격을 되찾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의롭고 유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되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하려는 건 2028년에 총선에서의 압승 그리고 2030년에서 정권 재탈환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 재건은 함께 하자는 거다. 그 말씀에 이제 의미가 들켜 있는데 저 혼자는 못합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복당을 구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이긴다는 목표의 언어입니다. 복당은 그 목표로 가는 길의 한 정거장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복당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고 당이 한동훈을 부른다.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필요가 반대를 이깁니다. 둘째, 지도부가 끝까지 버틴다. 그럼 조갑제 말대로 당이 갈라지고 한동훈은 재편의 중심에 섭니다. 결국 길은 열립니다. 셋째, 총선 직전까지 미뤄진다. 공천이라는 현실 앞에서 확장력 있는 카드를 배제할 여유가 당엔 없습니다. 넷째, 한동훈이 독자 노선을 간다. 그래도 이준석과의 합당 연대라는 형태로 보수 재편의 축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한동훈이 중심에서 빠지는 그림은 없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판이 움직이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당은 한동훈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을 열 수밖에 없어지는 일입니다. 국민이 볼 것은 여론의 오늘이 아니라 구조의 내일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변방에서 좀비처럼 버티는 길과 민심 위에서 다시 하나로 모이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이었습니다.